자, 오늘은 다이아몬드 프레스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레스는 이제까지 저희가 등을 그 바닥에 대고 매트에 누워서 등을 대고 했는 동작들을 다 했어요. 슈파인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 전면의 부분이 바닥에 대 있는 거, 프론 자세다 맞죠? 엎드린 자세에서의 운동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그 아기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을 본따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자고 하는 건 아니고 아기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가장 기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왔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뭐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어떤 동작을 하면 아프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맞죠? 그래서 계속 거슬러 갑니다. 아기 때의 움직임으로 거슬러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요가하고 있는 아들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침 이제 제가 이거 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애기 움직임을 보면서 매트 필라테스 강의를 할 때 이걸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모델도 옆에 바로 있으니까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굳이 뭐 아기의 움직임으로 설명 못하는 것들은 제가 뭐 이때까지 했던 대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 프레스는 보통은 이 자세보다는 그 자세를 많이 할 거예요. 양손을 가슴 옆에 대고 복부 스트레칭하는 이런 자세 있죠. 요가 동작에서도 많이 하고, 헬스장에서는 예전에 그냥 복부 운동 많이 하고 나서 복부가 너무 강하게 수축을 하니까 스트레칭 시키려고 이렇게 가슴을 펴면서 스완 동작 같은 그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고, 가장 프론 자세의 기초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 동작은 목적 자체는 척추의 안정화입니다. 역시나 척추의 안정화, 그리고 견갑대의 안정화. 이제 견갑대가 나오거든요. 이때까지는 누워서 하다 보니까 견갑대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팔의 움직임을 가동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뒀으면, 이제는 팔이 직접적으로 지면에 이제 맞닿는단 말이에요.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움직이더라도 개별적 움직임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지면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을 움직이려면 손목만 움직일 수 있고요. 팔꿈치만 움직이려면 팔꿈치도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맞죠? 어깨도 그렇습니다. 근데 체중을 지지하면은, 그러니까 손바닥을 바닥에 이제 대는 순간 손목만 움직임을 절대로 못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여기서 바닥이 이게 지면이고 이게 손이면 지면이 움직여지면은 손목만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지면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손목만 개별적 움직임은 절대 불가능해요. 자, 다시 체중이, 그러니까 지면에 손이 닿지 않은 상태, 발과 손이랑 뭐 같습니다. 닿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 관절의 개별적 움직임이 가능해요. 흔히 뭐 OKC라고 얘기를 하죠. 개별적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손목, 팔꿈치. 근데 이 손이 지면에 지지를 하는 순간, 바닥에 닿는 순간 관절 하나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관절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죠. 여기서 지면이 지지된 상태에서 손목을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 팔이 다 펴져야 된다. 손목을 굽히려면 얘를 굽혀야 돼요. 펴려면 팔을 다 펴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이 무조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지지했을 때랑 지지하지 않았을 때랑 관절의 움직임은 같을 수 있으나 근육의 힘 방향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협응하는 어떤 능력들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어차피 뛰는 건데 내가 개별적으로 뛰는 것과 막 2인 삼각 있죠. 다리 막 두 명이서 묶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어차피 달리는 거지만 개별적 움직임이 가능한 게 있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게 있고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 지지를 안 했을 때는 개별적 움직임이 가능한 거, 지지를 하는 순간 무조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공중에서 때릴 수도 있어야 되고 지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제는 이때까지는 팔을 들고 했다라면 처음으로 이제 지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지지를 한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자 보세요.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음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다고 해서 견갑대가 안정화되는가? 그러면 날개뼈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이걸 시키면 견갑대가 바로 안정화되는가? 일단 처음에는 이런 것들 해보면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뭐 어디가 좋은 건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시키기도 뭐 잘 모르겠고 해도 뭐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정말 많이 시키는 편이고, 자 보십시오. 왜 시키는지. 자 이제 A, B를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두 위에랑 밑에랑 비교해 보십시오. 위에 A 동작은 여기 초록 색깔 이 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척추가 늘어나는 방향이고, 흔히 앞쪽의 근육들을 늘려라라는 어떤 큐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B 형태는 앞쪽을 늘린다기보다는 허리를 꺾어버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후면의 근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동작이 나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B와 같은 동작을 하는 사람에게 앞쪽을 늘려서 하라는 큐를 줘도 이런 동작이 이런 동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혹은 배꼽알에 뭐 포도알을 꼈다라고 생각하고 터트리지 마세요라고 뭐 어떤 이런 큐를 줘도 밑에를 덜 누른다는 느낌을 주면 이게 공간이 살짝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길게 늘리는 어떤 형태의 어떤 동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위에 거는 범위가 밑에보다는 덜 나오는 것 같죠. 근데 허리 꺾이는 거 한번 보세요. 허리 꺾이는 거는 B 형태가 허리가 더 많이 꺾여요. AB 동작. 그럼 B 형태로 동작을 하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보시면 느끼시지만 A로 하잖아요. 그러면 척추도 힘이 들어가고 견갑도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B 동작으로 하면 견갑대가 힘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어깨에 약간 기대는 형태가 되거든요. 승모근 긴장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A 같은 동작들 잘 못 만들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B 형태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척추를 늘리는 게 아니라 척추를 꺾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스완 동작을, 다이아몬드 프레스를 할 때. 자, 다이아몬드 프레스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어나는 걸 다이아몬드 프레스로 하고, 스완이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스완은 손을 이제 겨드랑이 옆으로 와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오게 되죠. 자 보십시오. 1번. 자 1번 동작과 같은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제 여기서 뭘 뗍니까? 팔꿈치를 떼죠. 팔꿈치를 여기서 옆으로 약간 벌어지는 듯 하면서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동 범위가 아까 전에는 한 요 정도 올라왔다면 이제는 뭐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허리는 많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조금, 이 선생님도 조금은 좀 미흡한데 동작이, 촬영하려고 그냥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걸 할 때도 자 팔로 지지해서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죠. 척추가 일어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팔로 보조를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1번 동작이랑 2번 동작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지면에서 2번 동작이 더 높이 올라왔죠. 얘는 한 요 정도. 지면에서 머리 높이가 뭐 한 30cm다 치면 얘는 뭐 50cm. 지면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면에서 많이 올랐다는 소리는 부하가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부하가 커졌다는 소리고 가동 범위도 훨씬 더 많아졌다는 소리고, 더 많은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관절도 하나를 더 쓰게 됐죠. 여기서는 이 다이아몬드 프레스에서는 팔꿈치랑 손목은 비교적 고정해 놓고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만 주로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날개뼈 움직임, 그리고 어깨에서 움직임 일어나는 거고, 여기 보면 날개뼈가 뒤로 약간 후인된 상태로 있다가 올라오면서 전인이 되죠.
이거는 팔꿈치도 이제 편다 맞죠? 팔꿈치가 굽혀져 있다가 팔꿈치 펴지는 움직임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는 이유는 부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하. 두 번째, 관절의 가동 범위가 더 많이 필요하죠. 가동성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가동성이 비교적 부족한 어떤 대상자들은 이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팔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던 허리에 막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면 자, 난 여기까지가 하면 끝인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하면 팔을 너무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라면 여기서 이제 스탑하는 거죠. 본인이 척추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1번보다는 2번이 가동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컨트롤 조절돼야 되는 관절의 개수가 더 커지는 거죠. 관절의 개수가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 있죠. 무릎을 골반에 이렇게 있으면 무릎을 이렇게 꿇어서 여기 다리입니다. 이렇게. 그림 잘 그렸네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면에 무릎을 딱 대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발목 관절의 개입을 없애는 거예요. 무릎 관절의 개입도 없애는 거죠. 무릎을 지지했기 때문에 무릎이 관절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거지. 대신에 고관절만 컨트롤이 된다 맞죠? 이렇게 관절의 개수를 일부러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다 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고관절에 집중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근육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 여기도 팔을 다 펴는 것보다 자, 팔을 이렇게 다 펼 때 이 사람이 동작이 안 된다 예를 들면 2번 같은 동작이 안 되면은 1번 형태에서 경관절과 날개뼈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됩니까? 근데 요게 다른 점입니다. 이 동작을 이게 다이아몬드 프레스고 이 동작은 스완 프랩 이렇게 얘기해요. 스완 프랩. 프레퍼레이션 그냥 프레퍼레이션의 그 준비라고 하잖아요. 프리퍼레이션이 준비. 스완을 준비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잘 되면 이 팔이 몸 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몸 쪽에 가까이 위치하게끔 해서 조금 더 많은 가동 범위를 또 쓰게끔 하고 더 많은 척추의 어떤 신장을 쓰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팔이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팔의 힘을 그 1차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의 힘을 빼세요라고 해도 팔이 가까워지면 팔이 수직으로 미는 힘이 만들어지면은 팔 쓰지 말라고 해도 팔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에서 팔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일부러 또 팔을 앞으로 뻗어서 동작을 시키죠. 그러면 팔을 비교적 못 쓰고 척추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척추에 집중하기 좋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동작이 스완을 하기 이전에 하는 동작으로 매트 필라테스에서 소개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자,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때까지 이 다이아몬드 프레스는 그냥 견갑대를 고정시킨다, 뭐 척추를 안정화시킨다, 뭐 이런 어떤 그냥 운동으로 적용을 많이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자, 이거 지금은 이 오른쪽에 막 고개 들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저 와이프 보고 좀 지금 바로 좀 찍어달라 해서 영상이 없길래 이제 고개를 들고 막 이 견갑대를 지지해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버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60일 정도밖에 안 돼서 뭔가 이제 목을 가누긴 하는데 아직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얘가 이게 가능했냐? 처음부터 이 고개를 들 수 있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머리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못 들어가지고 아예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머리 들는 힘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머리를 왜 못 들까요? 이거 불과 한 2, 3일 전이거든요. 머리를 왜 못 들까? 이것도 뭐 최근입니다. 보세요. 팔 지지한 위치를 보세요. 팔 지지가 여기 견갑대가 앞쪽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지금 위치를 잘못 놔가지고 팔이 뒤쪽에 있죠. 지지가 안 됩니다. 팔 지지가 안 되니까 척추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하죠.
척추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못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견갑대가 있어야 척추가 힘을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척추가 일을 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견갑대는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부하로 칩니다. 부하가 100이라 치자. 그러면 척추가 감당해야 되는 게 90, 이 견갑대가 감당해야 되는 게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의 부하를 드러내려면 척추의 90%, 견갑대에서 10%. 이 비율은 뭐 정해진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담을 해줘야 드러낼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척추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척추가 드는 힘이 없으면은, 이 드는 힘이 없잖아요. 척추의 힘이 10이요. 팔의 힘이 90입니다. 들 수는 있겠죠. 들 수는 있지만은 이 어깨 쪽에 엄청난 긴장이 가겠고 팔이 아프겠죠, 결국에. 그래서 척추를 먼저 신전시키는 힘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자, 보십시오. 이거는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엎드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력이 수직이죠. 수직으로. 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작용하니까 바로 수직 정항에서 올려오려고 하니까 고개 들기가 엄청 힘듭니다.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것도 고개를 들었다 맞죠? 이렇게 똑같이 역시자 커브를 만들었거든요.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이 고개를 드는 어떤 신전 움직임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자기 혼자 놀면서 신전 움직임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어때요? 자, 안고 있는 거예요. 서는 힘은 없지만 안고 있으니까 중력 방향이랑 일치된다 맞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피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뒤로 젖히기가 용이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레벨 1, 뭐 이게 레벨 2, 뭐 이게 1이겠네요. 이게 1, 이게 2. 아, 죄송합니다. 하는 건 혼자서 이걸 못 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걸 서포트하면 이게 사실 더 쉬운 거거든요. 중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누워 있어서 어떻게 중력 영향을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레벨 1, 레벨 2, 이게 엎드린 게 레벨 3. 이렇게 같은 움직임이지만 척추가 뒤로 신전되는 포지션이지만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신전을 경험했고 이렇게 해서도 신전을 경험했고 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도 신전의 움직임을 경험했겠죠. 막 꿈틀꿈틀하면서 뱃속에서는 양수가 있으니까 물에 부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겠습니까? 우리 물에 들어가면 막 다리가 붕붕 가볍게 뜨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몸이 가볍게 되어지니까 부력이 있으면은 비교적 중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력이 없더라도. 그러면 뱃속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미 많이 학습이 된 상태로 나왔고 여기 이제 태어나서 누워 있으면서 척추를 펴거나 굽히거나 뭐 이런 동작들이 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밥 먹이고 트림 시킬 때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니까 여기서도 또 목을 다 꺾고 이런 동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에 노출이 되었을 때 비교적 훈련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전에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동작을 하기가 용이해지고 이 척추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새 팔을 견갑대를 지지하고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 자, 이게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고개를 더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견갑대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지가 되기 시작하면 기기 시작해요. 기일 때 뭐랑 깁니까? 지금 여기 다리도 막 열심히 막 여기도 뭐 움직이잖아요. 여기도 무릎도 지지해놨죠. 그러면 이 견갑대랑 이 고관절이랑 크로스로 커넥션 해가지고 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견갑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결국에 나중에는 내발기기 자세로 연결된다고. 기는 자세로.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프레스 자세에서 그 움직임이 완성이 돼줘야 여기서 훈련이 잘 돼줘야 길 때 쿼드라페드를 할 때 팔을 다 펴고도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프레스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내발기기 자세로 연결될 수 있는 전 단계의 동작이라는 소리. 이게 되어지면 내발기기 자세를 다리와 함께 또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 이해되세요? 어렵습니까? 어때요? 태령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안 어렵나요? 음.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맨날 어떤 방향 얘기를 하는지 아시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거고. 자, 일단은 이어서 또 할게요. 자, 다이아몬드 프레스를 아까 전에 A, B, 뭐 A가 잘 된 거고 B가 보상을 해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그대로 이제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면 이게 지면에 발을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에 그 발을대서 몸을 뒤로 꺾는 동작을 하는 거야. 몸을 신전시키는 동작을 했을 때도 그냥 이렇게 꺾는 사람이 있고요. 꺾는다라고 하면은 골반이 앞으로 약간만 밀리고 흉추를 이렇게 꺾게 되거든요. 근데 흉추의 움직임이 좋지 않거나 고관절에 긴장이 많은 경우에는 배가 앞으로 막 이마에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지면이 있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어서 있을 때는. 그럼 배가 이만큼 나오면서 허리를 완전 꺾으면서 엄청 가동성이 큰 것처럼 이게 흉내를 내죠. 근데 그런 경우에 흉추의 어떤 움직임이 대부분 결여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고관절에 어떤 신장도 안 되는 경우에 허리를 과신전시켜 가지고 꺾는단 말이에요. 그럼 스탠딩에서 뒤로 몸을 뒤로 젖혀볼까요? 라는 어떤 동작을 시켜서 평가를 하는 것이 지면에서 다이아몬드 엎드려서 다이아몬드 프레스를 하는 동작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이아몬드 프레스 하는 것만 봐도 일어서 있으면 어떤 동작을 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고, 서 있는 자세에서 움직임을 봐도 다이아몬드 프레스를 제대로 못 하겠구나 유추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서 있을 때 제대로 흉추를 익스텐션 못 시키니까 다이아몬드 프레스로 와서 제대로 어떻게 흉추를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B처럼 하겠죠. 회원님이. 일어서 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과하게 꺾는 사람을 이 사람 안 되겠다. 훈련 좀 시켜야겠다 해서 자, 이제 엎드려서 다시 아까처럼 흉추를 뒤로 이렇게 젖혀보세요 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도록 수정을 한단 말이죠. 너는 지금 허리를 너무 꺾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허리 긴장이나 엉덩이 힘을 과하게 주는 게 아니다. 앞쪽을 길게 늘려라. 호흡을 하면서 팔에 힘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큐잉을 주다 보면 너의 범위를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너의 그 척추의 신전 범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허리보다 등이 긴장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필라테스 강사님 중에 저한테 그 레슨 받으러 오셔서 레슨 받는 이유가 뭐냐면 스완할 때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이걸 해결해 달래요.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해보라 했어.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B. 아파요 하니까 아프대요. 그러면 자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배 밑에다가 제가 공을 하나 깔았습니다. 공을 이렇게 깔면은 허리가 요랬던 허리가 이렇게 되겠죠. 공을 깔고 다시 해보세요 하니까 안 아프대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하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허리를 과하게 썼으니까 아픈 거다 맞죠. 근데 단지 허리를 과하게 덜 쓰고 공을 깔아놓고 해버리면 허리가 약간 굴곡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면 범위가 크지는 않지만 흉추를 더 쓰게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계속 시키고 내려와서 공을 빼고도 아까처럼 비슷한 동작을 흉내 내볼까요 하면 얼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정을 해줬던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으셔가지고 스완을 하시면 일어서 계실 때도 그래서 지금 일어서 계신 자세가 스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앞으로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몸은 자 다시 선생님의 몸은 일어서 계실 때 지면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허리 긴장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서 있을 때도 허리 긴장을 많이 하시고요. 그 습관이 엎드려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나도 배를 앞으로 미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초록색 화살표가 앞으로 밀린다는 그 표시거든요. 이렇게 밀면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수직 저항이 아니라 길게 늘어나는 엘롱게이션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척추의 방향이에요. 척추는
B처럼 꺾일 수 있겠죠. 꺾일 수 있는 거는 원래 안전한 범위보다 더 가용할 수 있는 실제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위험한 범위예요. 우리 손가락을 꺾으면은 더 꺾으면 더 늘어나겠죠. 이 손가락이 이 손등에 붙어지겠죠. 근데 붙으면 어떻게 해요? 제 손가락이 부러지겠죠.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게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내 몸 스스로가. 근데 허리에서는 척추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꾸 상실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앉고 서 있을 때 이렇게 꺾는 자세가 지면에서 이거 하는 자세와 동일하고 엎드린 자세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같은 자세란 소리요. 이 네 개는 다 같은 자세란 소리. 부하가 다르다는 소리.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번. 다이아몬드 프레스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하는 동작은 서 있는 자세에서 척추를 뒤로 신전시키는 것과 같은 자세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척추를 신전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골반을 앞으로 스웨이 시키고 허리를 과하게 꺾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프레스 할 때도 그렇게 하겠죠. 앞쪽으로 밀겠죠. 서 있을 때는 앞쪽으로 밀지만 엎드려 있으면 바닥으로 밀겠죠. 여기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척추의 도움을 받아서 견갑대는 서서히 적응을 하는 거죠. 자, 이때도 보세요. 이때는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다.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부하가 굉장히 적다 그랬죠. 수직, 중력이 일치되는 방향이니까. 근데 견갑대를 제 가슴에 딱 올리고 있어요. 팔을. 견갑대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여기서 사용되는 게 훨씬 적겠죠. 근데 서서히 포지션이 변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거예요. 견갑대도 점점점, 그러니까 웨이트 할 때 10kg 하다가 20kg, 30kg 올라가는 것처럼 서서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척추도 신전이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경험하고 나서 점점 강화가 되겠죠. 그럼 척추가 강화가 일어나면 견갑대도 조금 더 같이 지지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견갑대 범위가 나오면 척추도 어때요? 더 범위가 나오겠죠. 손을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척추의 범위가 더 나오면 팔도 더 펼 수 있는 더 범위가 큰 범위가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소리가 보완을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척추의 움직임이 우선이 돼야 된다. 됩니까?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견갑대가 불안정한 성인, 견갑대가 불안정하다는 소리는요. 이게 견갑대라 치고 이게 팔꿈치, 이게 손목이잖아요. 이게 손바닥. 견갑대가 불안하다는 소리는 이렇게 힘을 지지를 했을 때 이 관절들이 함께 커넥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견갑대가 불안정한 사람은 팔꿈치도 아플 가능성이 있고 손목도 아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견갑대 쓰는 것만 봐도 이 사람 팔꿈치 나가겠다. 뭐 손목이 불안정하겠다. 손목이 아프대요, 자기는. 근데 제 눈에는 손목이 문제가 아니라 견갑대가 문제고 견갑대가 문제가 아니라 척추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인이 이 견갑대가 아파서 왔다. 견갑대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 혹은 팔꿈치나 손목이 문제가 있어서 왔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세를 보니 이 사람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은 그랬을 때 척추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 이유가 오늘 다이아몬드 프레스에서 어떻게 척추의 신전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그 신전이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는 와중에 견갑대도 같이 강화가 된다는 걸 봤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견갑대가 우선이 아니에요. 1번이 척추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게 척추다는 소리예요. 너무 잘 풀었는데 어렵나? 굉장히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어깨가 어떠고 저쩌고 해서 아픈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런 거는 척추나 골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척추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견갑대가 아픈데 왜 척추를 왜 봐? 어쨌든 근데 척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견갑대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한다라면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했던 말을. 되겠습니까? 그러면 견갑대는 견갑대 불안정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견갑대 문제 있어서 온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의 진짜 길게는 6개월 정도 동안도 견갑대 운동을 거의 시킨 적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하지, 척추 이쪽만 운동 계속 합니다. 왜냐? 밑에가 그만큼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불안정했던 부분이 하지나 척추의 어떤 운동을 하니까 견갑대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긴장이 떨어진대요. 안 아프대요. 그리고 뭔가 가볍대요. 난 견갑대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해됩니까? 우리 몸은 원래 척추의 움직임이 먼저 나와서 견갑대를 이어서 같이 보완을 했는 어떤 과정이었으니까 그 순서대로 가주면 운동 또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